김건희 전문가의 윤석열 전문가의 전광훈 전문가이시죠. 예. 전광훈 관련해서 지금 근데 부르는 사람들이 없대. 어떻게 안 불러 나를? 내가 지금 오마이에서 부르고 있잖아요. 오마이. 그렇지. 오마이. 네. 전원 매체 오마이에서 불렀으면 다 된 거지 뭐 네. 사실. 딴 데서 안 불러도. 예. 동종업계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를 만도 안 돼. 그러니까 전문가가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겠어. 네. 사실에 입각해서. 예. 물어보세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목사라고 칭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으니 전광훈 목사가 연루된 정황 예를 들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도 그 전도사로 예. 추정이 되는 한 남성이 남동의 주범으로 잡혔잖아요. 체포가 네. 됐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번 어떤 그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으로 가는 이런 과정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란 얘기는 많이들 들리고 네. 그러면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은 왜 처벌을 안 받는가? 왜 잡혀가지 않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일단 이게 왜 전광훈을 그냥 넘길 수 없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며칠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이 내용 갖고 제가 이 전광훈과 싸우는 단체 이사장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18년 네. 2월에 3월인가 3일절 그 무렵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그 독일의 나치 시대에 목사님 중에 디트리 본회퍼라는 분이 있어요. 뒤틀렸나요? 아니 MGN이 어떻게 그런 쌍팔년도 코드를 시대의 맞춰봤습니다. 쌍팔년도 시대의 그런 게스트에 최적화된 훌륭한 분이야. 네. 대단히 훌륭한 분이. 그러면 네. 나치 때문에 온 세계가 그 악의 구렁텅이 네.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다. 내가 목사긴 하지만은 그 다친 사람들을 구호하고 감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의 근원인 히틀러를 처단해야겠다 해서 이게 저격하려다가 잡혀가지고 훌륭한 분이시네요. 돌아가셨죠. 총살 당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 운전대에서 이제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저격이라는 방법을 택한 건데 그 말씀을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그 의미를 성찰하지도 않으면서 전광훈이 2018년 아마 3일절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마이크 잡고는 광장에서 그 미친 운전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다. 문재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처단하자 이런 류의 그렇죠. 얘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해 12월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수양관에 가서 그 목사와 목사 부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경호원들이 총을 쏘면 그 앞에는 목사 사모들을 앞세워 가지고 거기 순교하게끔 만들고 우린 쳐들어가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냥 하는 얘기겠거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심상치 않아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그렇게 흉한 말이 나와도 아멘 아멘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건 가스라이팅이다 싶어서 제가 그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선례도 있고 뭐 그냥 마이크 잡고 얘기한 거 정도인데 그거 갖고 9년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 선동죄로 걸었지. 정당도 해산이 됐고. 그렇죠. 무혐의가 나왔어요. 무혐의가 나왔고 근데 무혐의가 나와서 하여튼 신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정확하게 무혐의가 언제 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19년 10월에는 아예 이번에는 그 순국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그냥 총 맞아 죽는 순국 결사대 500명을 구성해 가지고 사다리 넘어가라.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 가지고 사도세자가 들어갔던 뒤주에다가 문재인 집어넣고 서울구치소 가서 박근혜와 바꿔치기 하자.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자라는 말의 원조가 2019년 10월 발언이야. 그때 실제로 실행에 옮겼어요. 물론 청와대 근처도 못 갔지. 근데 경찰하고 큰 충돌이 일어나서 경찰도 다치고 그랬어요. 이쯤 되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를 알만도 한데 또 그것도 무혐의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혐의가
잘 나오는 거죠. 그뭐 본인 말로는 예. 자기 관할인 종암경찰서에서 네. 자기 고소 고발 들어와도 다 그냥 묵살시켜 버린다고 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전광훈 씨가 설교 시간에 했어요. 예. 뭐 그게 뻥인지 사실인지 진짜인지 알 수 모르지만. 없지만, 근데 확실히 종암경찰서가 전광훈 씨를 굉장히 많이 봐줘요. 큰 문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020년으로 넘어왔습니다. 1월 2일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그 총선에서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그 정당은 당시 자유한국당 찍고 예. 그리고 비례대표는 자기가 만든 자유통일당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때가 황교안 대표 시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명백한 예배 시간에는 선거운동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죠. 네. 예. 그랬는데 결과 그래서 구속됐어. 네. 구속됐어. 그 건으로. 그러더니 총선 끝나고 나서 보석으로 풀려나네. 아니, 이 사람의 그 행위의 심각성을 따져보면은 법을 그야말로 쌈 싸먹는 사람인데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러더니 또 사고를 쳤어. 그해 8월, 2020년 8월 네. 코로나가 창궐했을 시기에 온 국가가 방역에 집중하던 그런 때였는데 대규모로 인원 동원하고 그렇죠. 8.15 예. 기억하시지? 그때 그냥 광장에 사람 모아놓고 그때 또 문자 보내기를 그 현금으로만 거기서 써라. 왜냐하면 추적이 안 되게. 예. 휴대전화도 꺼라.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방역을 일부러 방해할 목적으로. 네. 그래서 코로나가 폭증했어요. 본인도 코로나 걸렸고. 그래서 구속이 다시 됐지. 재수감 됐지. 다시 이제 재수감 됐습니까? 그렇죠. 보석이 취소돼 가지고. 예. 근데 그 인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또 사고를 쳤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또 지금 그 재개발 아, 지역이었는데 예. 그 강제로 명도를 해도 된다.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행에 들어갔지. 법원 허가로. 거기 교인들이 나서서 그냥 돌을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염병 던지고 사제 화염 방사기 쏘고 쇠 파이프 휘둘리면서 그 철거하려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폭력으로. 네. 그래서 그때 그 교인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교인들이 10명이 법정에서 나중에 구속이 됐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예. 이전도사 네. 서울 서부지법 7층 판사실 발로 문을 뽀개려고 했던 그 인간이야. 오늘 구속됐죠? 예. 예. 어젠가 뭐 구속이 된 어젠가? 걸로. 하여튼 뭐 10명 중에 한 명이 그 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감옥 갔다 오고 또 이번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안 갔잖아요. 그때 당시 어쨌든 안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때 정광훈이가 감옥에 있었으니까. 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신도들이 감옥에 갔고 그 우리가 그때 정광훈도 고발했지. 평화나무가. 이 사람이 시켜서 다 한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없었으면 이 사람의 명령이 없었으면은 그 이 가능할 일이냐? 그랬는데 그냥 무혐의가 났어요. 그때 정광훈이 감옥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 잡고 여기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럼 우리 옥 종탑에다가 여전도사를 올려보낸다고. 여전도사를 올려보내가지고 함부로 못하게. 집행 못하게. 뭐 그냥 앞에 여자 목사 부인을 갖다 앞세운다. 종탑에 여자 전도사를 올려보낸다. 손 여자를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해요. 참.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인들만 다 뒷감당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또 극우 운동을 막 전개하더니 결국에는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탈취할 당시에 예. 그 녹화된 그 유튜브 라이브들을 쫙 보면은 예. 그들이 입만 열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 국민 저항권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네, 예. 국민 저항권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폭동의 어떤 용기를 준 장본인이 바로 전광훈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좀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전광훈의 이런 행태를 일단은 지금 전광훈이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트럼프를 만나러 갔다 그러는데 만나기는커녕 뭐 근처도 못 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내고 들어간 사람들 잘 아시죠? 네. 어떻게 해서 그 취임식에 갔는가? 홍준표 시장도 그렇지만은 홍준표 돈 내고 간 시장은 거예요. 그 호텔방에서 취임식을 봤다고 하더만요. 그 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봐도 될 텐데. 그 대구에도 미국 방송 나오지 않겠어요? 그 왜 거기 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초청받은 사람은 주미 대사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트럼프 측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은 주미 대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들은 다 돈 내고 간 거지. 마치 그러니까 아이유 콘서트에 돈 내고 보러 간 사람이
아이유가 날 초청했다라고 주장하는 꼴이야 이건 한마디로.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취임식은 이미 끝났고요. 언제 끝났는데 예, 안 돌아와요. 돌아오면 이제 아마 바로 수사 대상이 될 것도 같은 게 언론들이 막 떠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평화나무도 지난 12월에 이번 건 말고 지난 예. 12월에 그 전광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직무에 복귀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 그냥 직무에 복귀하면 제2, 제3의 계엄령 또 아니 하면 된다. 가처분으로 복귀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 네. 이 인간이 아주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예. 돌아오면은 다시 계엄령 선포할 거라고 그런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막 제2, 이렇게 제3의 계엄령 다시 선포하면 되지. 그 내란 선동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했지. 아, 그리고 또 시민단체 우리 안진걸 소장님 등 민생경제연구소 왜? 네, 그리고 또 뭐 촛불행동, 뭐 서울의 소리 그분들이 어제 조사받았고 오늘 우리 평화나무의 김디모데 목사님이 오늘 조사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받는다는 건 뭡니까? 처벌 의지가 수사 확고하다. 의지가 확고하다. 처벌은 뭐 그 다음 단계 사법부가 이제 예. 판단하겠지만은 수사 수사 의지가 의지가 분명하다. 그러면 확고하다. 돌아오자마자 잘하면 긴급 체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또 겁을 주면은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한국에 사실은 그 한남동 공관 앞에서 예. 체포영장 저지했잖아요. 그 보수단체들이 그때 매일같이 밤에 가가지고 전광훈이 마이크 잡고 막 뭐 내가 앞장서겠다 이러면서 다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는 체포가 예고된 그날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랬죠? 지난주 수요일에 코빼기도 안 비친 거야. 알고 봤더니 내가 거기 가면은 바로 체포된다. 아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네. 그 그래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 나간 것이다. 네. 이 광화문 애국 운동, 아스팔트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나갔다. 아니 지금 같은 명분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여쭤보면 목사를 대신해서 혹은 목사가 내린 어떠한 지령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금전적으로든 네. 형사적으로든. 음.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왔으니까 그런 본인들이 피해를 받는 것일 텐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확고한 이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 그 이제 2005년에 우리가 이제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뉴스앤조이라는 매체가 이제 교계 기독교계 매체인데 거기서 전광훈 발언을 최초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전광훈을 알게 됐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때 전광훈이 했던 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 신도는 내가 요구했을 때 속옷을 내리면 내 성도고 그 남자 교인은 그 인감도장이 뭐 온갖 뭐 재산을 헌납할 때 네. 쓸 수 있는 인감도장이겠죠.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으면 내 성도고 아니면 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보도가 된 이후로 정말 슈퍼스타가 됐지 전광훈이. 그 뒤로는 이제 빤스 목사라는 별명을 예. 불리면서 여태까지 그 명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가장 금전적 피해가 큰 일이라도 목사가 시키면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이 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전광훈 주변에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들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인을 인격적인 그 신이 만드신 창조물로 피조물로서 예우하면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막 저기 어떤 그 놀이개, 그 뭐 일종의 어떤 재산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강력한 가스라이팅이 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음. 정광훈은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아주 본인에게 강하게 의지하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념 체계를 만들었다. 만들어놨어요. 뭐 그분이 뭐 머리가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막 그냥 강단에서 막 질러대니까. 욕을 하고 뭐 예. 자기에게 좀 불편한 무언가를
자꾸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욕을 하고 저도 그래서 몇 번 개자식 소리도 들었고요. 예. 김용민이를 거명하면서 연초에는 또 야 이 자식아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면한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재판정에서 몇 번 대면했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표정을? 그러니까 전에 그 한번 만났는데 김 목사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지 뭐 이러면서 손을 내밀더라고. 근데 제가 놀란 게 예. 와 손이 두꺼워요? 이게 이 따따블 패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 햄버거에 따따블 패티. 예. 아니 김용민 평론가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그렇지 두꺼운- 나도 이렇게 뭐 손이 네. 얇은 편은 아닌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양반은 항상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게 자기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혹은 대적하면은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 이전도사 관련해서 이번에 구속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같은 보수 우파 쪽인데도 불구하고 극우라고 부릅시다. 네, 부릅시다. 극우라고 볼 네. 수 있는 목사 중에 저기 금천구 쪽에 가면은 안희환 목사라는 분이 네.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굳이 그 이름을 알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안희환 목사하고 불구 대천의 원수지간이 됐어요. 전광훈이. 근데 그 이후에 이 이전도사가 그 교회 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막 그 안 목사를 모욕 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굉장한 그 뭐랄까 완전 광적인 신도군요. 그렇지 뭐 그 목사가 지나가면 어이 비겁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교인들이나 지나는 시민들한테 안천지에서 벗어나자. 안천지가 뭐냐? 안희환 신천지. 뭐 신천지라는 의미보다는 안희환 천지. 안희환 천지에서 벗어나라고. 얼마나 그 집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광훈한테 예. 눈에 든 거지. 그래서 특임 전도사 임명을 받은 게 그것 때문 아닐까라는 어. 추정도 해봅니다. 20대 30대가 유독 그 서울 서부지법 난동 때 많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일반 신도들을 20, 30대 다 보실 거고 그 정광훈 목사 주변에 있는 20, 30대들 그리고 그것과는 상관없이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날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린 사람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사회가 됐을까? 참 이게 이 이야기로 들어서면은 전광훈과 또 다른 맥락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바로 이 이른바 젠더 갈등. 젠더 갈등. 2030 남성 세대들이 사실 조직화된 것도 아닌데 지난 그 2021년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네. 2022년 대선 지선 때 2030 남성 세대들이 뭐 국민의힘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민주당 노선에 나선 거는 이 민주당이 친페미니즘이다. 네. 라는 프레임이 이 프레임이 강력하게 발동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덕을 본 거예요. 뭐 특별히 정치가 더 나아졌다든지 뭐 민주당에 비해서 좋은 컨텐츠로 정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뭐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그 후에도 계속적인 뭐 이준석을 그렇지. 내세운 것도 이준석 그렇고 대표가 그걸 잘 이용했죠. 예. 예,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뭐 윤석열도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 딱 이런 글로 뭔가 젊은이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행위도 했었고요. 네,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저 대선 과정에서 닷페이스라는 이런 페미니즘 유튜브에 나가는 바람에 뭐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 지지율이 레드크로스가 됐어요. 2021년 12월만 해도 그 김건희의 경력 문제 때문에 네. 지지율이 팍 꺾여서 이재명, 윤석열 사이가 한 10% 포인트 정도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 이준석과 윤석열의 화해 때를 같이 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닷페이스 출연으로 레드크로스가 됐어요. 레드크로스가. 예, 이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2030 남성 세대들이 단체로 등을 돌렸어요. 이거는 뭐 지금도 살펴보면은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에요. 예, 이게 지금도 그 일종의 어떤 발작 버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 현장에 나온 2030 세대 보면은 여성은 거의 없고 남성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강력한 우파의 행동대장이 됐던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친윤이 된 것은 이런 어떤 자신의 젠더주의에 대한
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나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그걸 인정해주는 집단이 생겨났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런 과격한 방식들을 택하는 건 아닐까? 뭐 다 한 맥락이라고 전 봅니다. 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한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을 특정 성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걸로 치환시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주는 어른과 집단에게 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구조. 그러니까 그 방화를 하려고 했던 친구가 2006년생이더만요. 2006년생이에요. 2006년. 2006년이면은 그래도 한 20살 다 돼가네. 예. 와 이게 참 너무 좀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저는 그날의 그 일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정말 우리 사회가 갈 수 있는 밑바닥까지 지금 간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인간이 이렇게까지 폭력적이고 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법을 세상에. 떠나서 기본적으로 불을 지른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뭘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쨌든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우리가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다들 개개인에게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제일 우선된 것은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아주 정말 가혹할 정도의 응징이 있어야 합니다. 처벌이 확실하게. 이거는 불이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불이인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김태형 심리학자가 하신 말씀인데 만약에 이번 응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법관에 대한 테러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법관이 직접적으로 뭐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수 이거는 있는 충분히 상황이었죠. 그분들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침탈이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야 나도 그 윤석열에게 불편한 판단을 내리면은 테러를 당할 수 있다 해서 기각적으로 기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 테러를 당할 수 있다면은 뭐 진짜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상황이 더 험난하게 우리 사회에 펼쳐지겠죠. 그러면 계속 당하기만 하겠습니까? 네. 이 공권력이 법이 이런 어떤 무도한 폭력에 대해서 응징을 제대로 못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자위권 발동을 해야지. 나도 뭐 총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은 뭐 흉기라도 들고 다니면서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나를 음해하려는 자들이 있으면은 맞서 싸워야 되고 공권력이 지켜주지 않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응징을 아주 가혹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내렸을 때 네. 그들이 과연 그러면 반성을 할 것이냐? 반성해요. 일단은 반성한다. 야, 왜냐하면 신념 체계가 굳어진 거면 그 전도사 특임 전도사의 같은 경우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내적으로 뭔가 나의 믿음의 기반, 내가 어떤 충성을 해야 할 대상이 명확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았어. 그럼 이거를 본인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아니 1년만 네. 구치소나 교도소 있어 보세요. 사람이 바뀝니다. 달라져요. 윤석열도 한 지금 뭐 술 안 마신 지가 뭐 한 20일도 그건 또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죠. 예. 원래 그 안에서 또 홀짝홀짝할지도 네. 모르는 건데 사람 바뀝니다. 바뀌어요. 나와서 재범을 저지르는 정말 이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대다수는 그 안에서 교화가 됩니다. 갇혀 지내면서 예. 교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특히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익과 결부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돈과. 네. 근데 이제 감옥 들어가서 이익보다도 더 큰 불이익이 있어서, 야 이대로 살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 길에 돌아섭니다. 예.